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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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8월 22일 첫 노래로 새벽 공방의 우산 속 우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은 찬데 아직 쌀쌀한데. 맞습니다. 오늘 8월 22일 첫 노래로 새벽 공방의 우산 속 우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근데 날씨가 지금 좀 덥긴 한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 전날보다는 그 전날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날씨가 괜찮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바람이 조금 부니까 그나마. 네. 근데 이제 날씨 예보를 봐도 이렇게 비 온다는 소식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럴 때 비가 살짝 좀 내렸으면은 좀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릴 것 같은데 비 소식이 없어요. 네, 뭐 이게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태풍도 뭐 우리나라로 안 올라오고, 네, 굉장히 더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건강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사실 이런 여름철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사실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우리 아기의 여름 숙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밤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서 잠자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름철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기온인데 높은 기온은 낮 시간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낮과 밤의 높은 기온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서 감기로 인해서 이제 수면이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아이들 이렇게 밤에 재우려면은 그 온도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도 더운 열대야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밤에 자려고 해도 이게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지?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불청객, 네, 모기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해충도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모기에 물리면은 물린 부위가 가려워가지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심하면은 뭐 피부 알러지 같은 알레르기 같은 거를 이제 일으켜서 아이가 잠을 자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기라든지 뭐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아기에게는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게 사실이죠. 아기의 건강과 성장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숙면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 아기 여름철에도 새근새근 이제 잘 잘 수 있도록 제가 좀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는 혹은 어린 아이가 생길 예정일 분들에게 좀 괜찮은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기가 좀 여름밤에 좀 잘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름이니까 네, 덥잖아요. 이 온도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습도까지 네, 이렇게 딱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이는 한 5도 정도 설정해서 만약에 이제 바깥이 30도면은 그 안은 한 25도 정도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네, 너무 덥다고 이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하면은 몸의 조절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이 가습기를 좀 같이 사용해가지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또 요즘에 그 이제 가습기 그 뭐지 살인 가습기인가 그 살인 가습기인가 뭔가 그래 가지고 무슨 그 가습기 뭐 이게 청소하는 그뭐 액체인가 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를 이제 그 가습기에 넣는 거 중에 잘못 넣으면은 큰일 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 가습기 틀 때는 진짜 잘 보고 이렇게 사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네, 며칠 전 아니 며칠이래 몇 달 전부터 이게 아니다 몇 년 전부터지 몇 년 전부터 이 가습기로 인한 어떤 그 각종 알 수 없는 질병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잘 보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고 사용하셔야지 그냥 사용하시다가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려고 이게 사용하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나쁘게 하면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이거 좀 잘 보고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의 쓰담쓰담 그리고 우우우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일부 건강상식 우리 아이의 여름 숙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weet 달콤한 네 눈빛 lips 새빨간 입술 kiss 내게 입 맞춰줄래 듣고 왔습니다. 케이시의 쓰담쓰담 그리고 우우우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우리 아이의 여름 숙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아이가 낮 시간 동안에 땀을 좀 많이 흘렸다면 더워서 땀을 좀 많이 흘렸다면 몸을 좀 청결하고 시원하게 해주면서 근육의 긴장도 이완시킬 수 있도록 잠자기 한 두세 시간 정도 그 정도의 샤워라든지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너무 뜨겁거나 찬물은 그 샤워 뒤에 오히려 체온을 상승시킬 수가 있으니까 샤워를 시킬 때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에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그런 물을 사용해서 샤워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땀과 열이 많은 그 이제 여름에는 덥다고 이불을 덮지 않는 것보다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소재의 침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여름철에도 끈적임이 없이 그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린넨이나 인견 등의 소재를 사용한 침구가 좋은데 얼음보다 체온 조절이 조금 그 미숙하잖아요, 아이들이. 덥고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 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깨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불을 덮지 않으면은 이게 또 잠을 자다가 이게 그 뭐 애가 좀 감기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그 소재의 여름철 이불을 아기에게 좀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 애매해요.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뭐 울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옆에서 계속 봐주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이런 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것만 보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시장에는 뭐 그 베테랑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베테랑들이잖아요. 그 아이 키우는 거는 네. 그래가지고 혹시 그 아이들 지금 갓난 아이를 키우는 분이나 아니면은 갓난 아기를 키울 예정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저희 야암상가 시장 웬만한 그 상인분들은 다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여름철에 어떻게 재워야 되냐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냉방 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여름철 숙면을 위한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에어컨을 1시간 정도 사용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청소를 통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꺼내 가지고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은 뒤에 이제 좀 그 그늘진 곳에서 그 말린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닦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왜냐면 이게 은근히 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애 돌봐야 되는데 언제 이걸 에어컨 닦고 앉아 있겠어요. 네, 보통은 뭐 한 여름에 뭐 한두 번, 네, 이 에어컨 사용하는 기간 중에 많아야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씻지. 보통은 거의 뭐 여름 그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씻고 여름 끝나면 한 번 씻고 거의 이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 중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게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씻는 그 필터 그 씻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하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씻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정석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근데 밤 시간에는 덥다고 에어컨이나 그 선풍기 바람을 직접 이게 쏘이면서 재우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해요. 약하게 틀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 간접적으로 바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네. 왜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른들은 뭐 선풍기를 직접 쓰든 뭘 하든 상관이 없긴 해요. 그나마. 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이제 직접 쐬거나 하면은 그 체온도 급격하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이게 선풍기를 직접적으로 이게 계속 쏘이는 것보다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 조금 멀리까지는 아니고 살짝 좀 떨어진 다음에 회전을 시켜놓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해요. 네. 참 아이 키우기 힘드네. 네. 그럼 이쯤에서 제가 또 잠깐 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할 뻔했네. 저희 암상가 시장에서 모레 24일 날 수요일 날 저희 월간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야 짜장면 먹으러 시장 가자. 라는 이름으로 저희 그 시장 입구의 위쪽 보면은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죠. 네. 이 행사가 그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이 몇 시냐 이게? 8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행사가 되는데 이게 그 행사 내용 중에 대형 짜장면 무료 시식회가 있어요. 네. 야, 뭔 짜장면을 대형으로 이렇게 해? 네. 뭐 얼마나 크게 하려고? 네. 사실 제가 이거 그 자세하게는 몰라가지고 네. 대형 짜장면이면은 야, 맛있겠는데? 네. 짜장면 먹으러 저희 시장에 수요일날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품 추첨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 자랑이 있습니다. 네. 그 노래 교실이 있었던 분들은 네, 필히 참석하시고, 네. 그리고 이게 수요일 날 본선이에요. 수요일 날 그 저희 행사할 때에는 본선이고 예선을 먼저 치러야 되는데 예선은 오늘 잠시 뒤 2시에 저희 야암상가 시장 그 상인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2시에 한다고 하니까 구경 오실 분들 구경 오시고 그 노래 그 예선 하실 분들은 많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노래를 좀 많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근데 그 우리 시장에 그 막강한 그런 그 전력이 있는 네 이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 KBS 전국 노래장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희 행사에서 또 초청 가수가 와요. 초청 가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세 팀을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앨리스가 오고 그다음에 장태희 씨가 오고 마지막으로 안동역에서의 진성 씨가 온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아주 긴급하게 이제 들어가지고 손에 손잡고 수요일 날 4시에서 8시 저희 야암생활 시장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점심쯤부터 이제 저희 시장 오셔가지고 식사 좀 하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구경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저희 행사하고 집에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야 짜장면 먹으러 시장 가자. 우리 야암상가 시장 가자. 네, 이 행사 4시에서 8시까지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일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의 워키토키 그리고 헤이달리의 나의 비타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수빈의 워키토키 그리고 헤이달리의 나의 비타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우리 아기의 그 여름 숙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여름철에 불청객이 있잖아요. 그 모기. 네, 모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 잠을 좀 잘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뭐 전자모기 퇴치제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 성분의 모기약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모기를 직접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그 방충망을 잘 치고 모기장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아요. 네, 그 이제 뭐 전자 모기 뭐시기 뭐 이렇게 퇴치제 뭐 그런거나 아니면 그냥 모기향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썩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 가지고 네 그렇게 좀 뭐 이렇게 많이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방충망 잘 치고 그 모기장 같은 거 그 아기만을 위한 그런 이제 좀 작은 모기장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좀 씌워주면은 그다음 좀 그 안에서 참 잘 잘 수 있지 않나 뭐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집안 곳곳에다가 잘 말린 계피를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피 끓인 물을 알코올로 희석해가지고 집안 곳곳에다가 조금 뿌려놓으면은 천연 모기 퇴치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요거 좀 잘 숙지하셨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하게 요즘에는 모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죠? 네, 뭔가 초여름, 네, 초여름이나 아니면은 그 한 가을 정도에 잠깐 이제 그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한두 방 쏘더니 사라져요. 네, 얘네들 얘네들도 휴가 가나? 네, 휴가 길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모기가 잘 눈에 안 띄네요. 네, 희한하게. 네, 왜 그러지? 네, 약간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그리고 이제 더위와 갈증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더우니까 뭐 얼음 아니면 뭐 찬물이라든지 찬 음료수 같은 것들을 먹이게 되면은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탈이 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기는 더 어려우니까 잠자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뭐 찬 음료수라든지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찬 음식 자체를 좀 잘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만약에 이제 갈증이 뭐 난다고 하면은 좀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거, 네,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도 사실 잠자기 전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은 배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도 좀 요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잠자기 전에 웬만하면은 그냥 뭐 드시지 마시고 그냥 물 한 컵 딱 미지근한 거 물 하나 딱 드시고 주무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 없이 그냥 계속 잠만 자죠. 네. 태어나기 전까지 어두운 엄마의 뱃속에서 자랐기 때문인데 그래서 신생아의 시계는 엄마의 시계와는 상관없이 밤낮이 없습니다. 뭐 배고프거나 소변이나 아니면 대변을 누는 등 불편감을 느끼는 일만 없다면은 뭐 괜찮은데 하지만 이제 점점 아기는 밤과 낮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100일 전후가 되면은 밤잠과 낮잠이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6개월이 지나면 수면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인 수면을 유도해서 규칙적이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 뭐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그 듣거나 아니면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그런 영상 같은 거에서 듣거나 아니면은 책에서 보면은 이야, 애들은 뭐 밤낮 없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처음 아이 낳고 거의 뭐 한 1년 정도는 진짜 거의 그 부모들이 잠을 못 자는 걸 각오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진짠가? 네. 사실 제가 다른 건 그나마 좀 참을 수 있는데 잠 못 자는 거는 진짜 못 참거든요. 네. 아, 애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나? 네. 물론 이제 욕은 안 하겠지만, 네. 어,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랑 많이 싸우겠는데 이것 때문에. 네. 어쩌거나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제 자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수면은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은 물론 뭐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뭐 이게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기질, 성격 같은 것들이 이 잠을 얼마나 재우냐, 그리고 어떻게 재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씩은 좀 다르지만 개월별 평균 수면 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이제 생후 일주일 정도는 이제 한 밤잠 한 8시간, 네, 그 이제 낮잠 4시간 정도 이렇게 쭉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그냥 그 애가 그냥 하루 종일 자죠. 네, 거의 뭐 한 열 몇 시간 막 가에 20시간 가까이 이제 잠을 자는데 한 100일 정도쯤 되면은 이제 슬슬 낮잠이랑 밤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밤잠이 좀 늘어나는, 네, 낮잠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네, 아이나 뭐 어른이나 네, 잠 좀 자고 싶은 그런 욕망은 뭐 똑같은 거니까. 네. 어쨌거나 뭐 자세한 거는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에 네,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베테랑이니까 물어보세요. 그 애들 얼마 재워야 되냐고, 네, 어떻게 재워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마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뭔 얘기가 될 거였지? 네. 아, 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우리 아이의 여름 숙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제가 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재워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도 정작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때 되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뭐가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이게 선풍기를 팍 쐰다든지 뭐 이런 실수를 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거나 지금 먼저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아이의 여름 숙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저희 시장에 워낙 베테랑들이 많으시니까 이 제가 조사한 그 아이 여름 숙면 방법을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네, 그냥 저 아이 그 DJ 양반은 애가 없으니까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 그 모레 수요일 날 저희 행사가 있죠. 야, 짜장면 먹으러 시장 가자라는 주제의 시장 저희 행사인데 이게 뭐 대형 짜장면 무료 시식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먹고 싶다 이거. 네. 그날 어차피 저도 있으니까 네, 저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이거. 네, 초청 가수도 오고 좋네. 네, 진성도 오고 장태희도 오고. 네, 저희 노래 자랑도 하고.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는데 잠시 후 2시에 저희 그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 행사에서 하는 노래자랑 예선이 있죠. 네, 이따가 그 예선 참가하시는 분들 이따가 2시에 늦지 않게 그 사무실로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 보약 같은 친구
네, 저희 야암성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성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 전통시장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드디어 그 약 한 달 정도 동안 이어졌던 세계인의 축제 리우 올림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이제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도 여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았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랑 안 맞는 건지 뭔가 기대했던 종목들의 약간 부진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나와가지고 좀 다음 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많은 메달을 땄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물론 이제 메달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내년 올림픽을 다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세계 속으로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이 땅에는 조르바가 살고 있어요. 춤을 출 때는 춤 그 자체가 되고 술을 마실 때는 술이 되어 버리면서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사람. 수천 수만의 조르바가 살고 있는 나라 전체가 조르바로 가득한 땅 바로 이곳 브라질. 해마다 2월달이 되면은 일상의 수레바퀴에 묶여서 잠자던 조르바들이 일제히 깨어나게 되는데 지상 최대의 축제 카니발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년을 단 사흘의 축제를 위해서 견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포르투갈에서 유래한 그 사순절 축제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의 어떤 춤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축제가 바로 이 카니발 축제입니다. 나흘간 브라질은 굉장히 격렬한 브라질 하면 삼바잖아요. 그 삼바의 리듬에 맞춰서 오직 춤추고 놀고 이렇게 노래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카니발 축제 기간 동안에는 브라질이 온 나라가 진짜 통째로 이제 멈춰버린 그런 시간이 지납니다. 이토록 진한 열정과 희열의 분출 앞에 이방인들의 당혹감은 잠시 곧 삼바 리듬의 강력한 자장 안으로 이제 끌려들고 마는데 짜장 축제 때문에 갑자기 짜장이라고 하네. 카니발을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리우데자네이루 오늘 소개해드릴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보드로모라 불리는 경기장에서 삼바 스쿨의 경연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일입니다. 카니발을 위해서 디자인된 700m의 도로인 삼보드로보에서 매일 밤 삼바 스쿨이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 브라질 전역에서 500개가 넘는 삼바 스쿨은 오직 카니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한 학교입니다. 각 학교별로 주제를 정해서 1년간 준비한 뭐 춤이라든지 연주 같은 것들을 1시간에 걸친 행진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이제 휩쓸었을 당시에 강남 스타일 열풍으로 인해서 살바도르와 리우의 경기장에 싸이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이제 가기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퍼레이드를 준비한 삼바 스쿨도 있었어요. 연주와 뭐 춤, 뭐 작곡, 뭐 퍼레이드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짜여졌는데 특히나 잘 짜여져 있는 상위 입상팀 6개를 뽑아서 카니발이 끝난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이제 행진을 함으로써 카니발의 마지막 끝을 내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 브라질 사람들이 이 카니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데 사실 브라질은 그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잖아요. 네, 브라질이란 나라가 지금 생긴 지 한 100년 됐나? 네, 한 그 정도 100년 좀 넘었나? 네, 한 뭐 그 정도 돼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설날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왔었던 그리고 뭐 포르투갈에서 왔었던 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이 발전을 한 게 이 카니발인데 이 카니발이 그냥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브라질 전체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서 어떤 브라질 어딜 가든지 이 카니발 축제가 일어납니다. 네, 막 춤추고 노래하고 진짜 야, 엄청난데 사실 이 카니발 축제가 이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뭔가 즐기는 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젊은 양반들이 그 카니발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가요. 근데 사실 뭐 그 젊은 남녀가 이렇게 뭐 이게 굉장히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그렇게 이제 카니발 축제를 즐기다 보면은 네, 없었던 그런 정도 들고 이렇게 불꽃이 팍 튈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거를 보면은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참 그 어린아이들도 저희 그 시장에 오니까 야 이걸 더 얘기를 못 하겠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 진짜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참 알려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민준혁의 꿈을 꾸던 그때로 그리고 유리 서연의 시크릿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2부 세계 속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준혁의 꿈을 꾸던 그때로 그리고 유리서연의 시크릿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보드로모 이 이름이 어려워. 네, 삼보드로모에서 즐기는 이제 카니발 축제는 고단한 현실을 완벽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그 추구합니다. 6만 명의 관중이 뿜어내는 그런 함성과 박수 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그 굉장히 그 어떤 벅찬 그런 감동이 밀려오기까지 하는데 각각의 삼바 스쿨이 수천 명의 은영단과 400명에 이르는 공연단을 동원해서 선보이는 어떤 춤 그리고 이제 행진 같은 걸 보면은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함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차량 그리고 이제 의상 그리고 이제 귀를 찢을 듯이 울리는 삼바 리듬에 이제 맞춰서 몸을 흔들어대는 그런 구릿빛 몸매들 네, 신의 손이 한 번 더 닿은 것 같은 몸매의 여인들이 깃털을 걸치고 이제 밤새 춤을 추게 되는데 사실 이 카니발 축제 보면은 왜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도 그 나왔었는데 왜 삼바 하면은 이제 브라질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말 그 헐벗은 여인네들이 이 약간 깃털 같은 거 되게 큰 깃털을 이제 머리에도 꽂고 이게 무슨 그 허리라든지 뭐 이런 데 되게 크게 이제 약간 공작새 같은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쫙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막 머리랑 막 온몸을 막 흔들어대면서 이제 춤을 추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되게 그 흥겨워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뭇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축제죠. 네. 근데 약간 그 특이한 게 이게 대부분 카니발 축제 때 이런 행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머리 이렇게 그 뭐 뭐야 깃털 같은 거 머리에다 꽂고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여성들이 추는 춤이 있는데 그거 별개로 남자들도 되게 헐벗고 춤추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제가 그 이거를 찾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 남자인데 몸이 되게 좋아요. 몸이 되게 좋은데 약간 삼각 팬티 같은 거 입고 삼각 팬티 같은 거 입고 머리에다가는
약간 짧은 뭐 깃털 같은 거를 이제 달고 막 춤추는데 저는 뭐 그렇게 네 약간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 삼각 팬티, 네. 참 이걸 뭐 어떻게 더 얘기할 수가 없네. 네. 어쨌거나 이제 해마다 이 카니발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들이 여행자들 사이를 떠돌게 되는데, 카니발 직전에는 실리콘 젤의 품귀 현상이 생길 정도로 그 성형 수술 붐이 일어난다고 해요. 경기장에 표가 없어도 일단 경기장으로 가면은 암표상들이 이제 슬쩍 와가지고 이제 브라질 말로 뭐 이렇게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옆으로 슥슥슥슥 이제 내밀었는데 물론 비싸겠죠. 네. 그곳에서는 수만 명이 한꺼번에 핸드폰을 쓰는 탓에 전화도 잘 걸리지도 않아요. 네, 거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 핸드폰 전화 그런 음질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전화를 쓰니까 전화가 더 다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웃긴 게 그 경기장에 안에 가면은 그 와이파이가 터져요. 네. 물론 그건 역시 수만 명이 한 번에 이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잘 터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거 뭐 보면은 잘 안 터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가끔 이제 뭐 끊기는 정도의 느낌. 네. 어쨌거나 이제 열기가 가득하긴 하지만 수증기로 온 세상을 뿌옇게 덮을 정도는 아닌 뭐 그런 열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카니발의 진정한 백미라고 하면은 그 브라질 전역에서 벌어지는 길거리 카니발이죠. 사실 이런 그 경기장에서 이게 따로 하는 어떤 공식 행사도 그 볼거리긴 한데 사실 진정한 볼거리는 브라질 전역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이상한 그 헐벗은 여인네들이랑 남자들이 이게 깃털 같은 거 이제 머리 꽂고 막 되게 화려하게 옷 입고 춤추고 막 노래 부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길거리 카니발이 진짜 그 왔답니다. 네. 카니발 기간이 되면은 브라질의 거의 뭐 대부분의 가게들은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안 해요. 네, 한 사흘 정도에서 길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 축제 기간이 있는데 이때 동안은 가게들이 웬만하면은 그 영업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가게 주인이나 가게 그 이제 직원들이나 다 같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기 때문에 영업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거의 뭐 브라질이 뭐야 저거 거의 멈춘다라고 이제 하는 표현이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목을 맞아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그런 악착스러운 마음은 없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어디서 축제한다 그러면은 거기 막 사람들 가가지고 뭐 이게 쉬는 날이어도 거기 가가지고 일하고 막 그러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네, 약간 좀 낙천적이고 뭔가 좀 즐기려는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내가 축제를 즐기고 싶지 돈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네, 그저 남들이 놀 때 나도 같이 놀아야 한다는 그런 본능에 충실할 뿐인데 삼보드로보에서 비싼 표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공짜로 길거리에서 이런 카니발 축제를 볼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그냥 자리를 잘 잡고 놀면 됩니다. 네, 뭐 쓰레기 가득한 골목에서도 아니면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에서도 작은 그런 동네 공원에서도 삼바를 막 추고 노래를 불러요. 네, 그리고 이제 화려한 그런 깃털 의상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평소 옷 입고 그냥 막 춤추고 노래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머리에 깃털 하나 꽂으면은 뭐 준비 끝입니다. 네, 그냥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깃털이 한두 개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길거리 가다가 그냥 하나 주워가지고 머리에 꽂고 그냥 춤추면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머리 그 귀 있는 데다가 머리 있는 데다가 이제 깃털 꽂고 막 춤추고 있으면은 저런 미친 뭐라고 하는데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깃털 꽂고 하면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되게 놀 줄 안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게 즐겁게 받아들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배가 볼록하게 나오신 그런 아저씨들도 그리고 약간 좀 그 괜찮은 몸매가 아닌 다른 좀 부덕한 그런 몸매 여인들도 뱃살을 출렁이면서 굉장히 빛의 속도로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이게 춤을 추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막 즐거워가지고 막 노래하고 뭐 음악도 연주하고 놉니다.
네, 진짜 노는 그런 진정한 축제예요. 그리고 이때도 또 꽃가루 같은 것도 막 뿌리고 비눗방울도 막 날리고 진짜 놀자판입니다. 말 그대로. 네. 야, 사실 저도 이 그 브라질 카니발 축제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어떤 그 재밌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서 가고 싶긴 한데 이건 뭐 다른 나라를 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말만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지. 네, 뭐 가까운 우리나라 제주도도 안 가본 판에 네, 언젠가 한번 네,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가보고 싶다. 네, 저구의 사랑이 오네요. 그리고 곰피디의 그대는 나의 비타민 같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구의 사랑이 오네요. 그리고 곰피디의 그대는 나의 비타민 같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니발 기간에는 온갖 이게 엽기적인 의상들이 온 거리에 나와요. 뭐 보통은 그냥 정말 그 정석대의 그 카니발 의상인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헐벗은 듯한 느낌의 그 무슨 비키니 비슷한 건데 이제 깃털이라든지 되게 화려한 그런 이제 옷을 입은 그런 의상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굉장히 엽기적인 의상들이 나옵니다. 뭐 요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무당벌레, 뭐 벌 이런 각종 곤충류 그리고 천사나 악마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경찰이라든지 해적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검투사 그리고 여장이라든지 남장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수녀라든지 교황을 모욕하는 그런 의상이라든지 팻말도 가끔 나와요. 네, 도대체 약간 정체를 그 짐작할 수도 없는 약간 이런 무개념의 분장도 그 나오게 되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시내에서 뭐 해변에서 공원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입고 다녀도 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거 사진을 보는데 카니발에 이 막 옆에서 진짜 그 헐벗은 여자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복 입은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외국 뭐 브라질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복을 입은 사람이 한복 같은 거 입고 이게 막 춤추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네,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였지? 네, 어쨌거나 뭐 카니발 기간이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발이 뭐 거의 뭐 허공에 한 20cm 정도는 떠서 다닐 정도로 정말 현란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브라질 전역에서도 카니발로 가장 명성 높은 도시가 바로 이곳 리우데자네이루지만 이제 카니발만 보고 떠나기에는 조금 그 리우가 아쉽잖아요. 네. 그리고 리우 하면은 가장 또 떠오르는 그런 랜드마크 격인 게 바로 거대한 예수상이잖아요. 그 거대한 예수상의 팔 아래에서 그 리우의 풍경이 다 보이는 어떤 그 지형적인 그런 조건들 그 이제 숲 이렇게 우거져 있고 산 위에 이렇게 그 예수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거 있죠. 네. 각종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깨지고 그러는 게 부셔지고 그러는 게 이 리우의 예수상이랑 미국의 그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항상 깨지더라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이게 해일 무슨 뭐 문 지진 뭐 이런 거 영상 나오면은 항상 깨지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던데 어쨌거나 리우의 이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가기에는 약간 좀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보인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해서 이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예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라질 최고의 라이브 공연으로 유명한 라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헤미안풍의 골목을 품은 어떤 산타 테레사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리우에 다른 여러 좋은 얼굴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들을 제각기 다른 매력으로 제가 세계 속으로 해서 소개해 볼 생각인데, 사실 이게 그 올림픽 기간 중에 제가 하려고 제가 보통 웬만하면은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아시다시피 저번 주 월요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주일 밀렸는데 올림픽이 끝나버렸어요. 네. 올림픽이 끝나버려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본격적인 그런 리우에 대한 이야기를 리우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해야 돼서 조금 김 빠진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의 어떤 유래 같은 걸 얘기해드리면은 이게 과거에 이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6세기 정도에 이제 유럽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뭐 이런 종교도 들어오면서 이 축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가난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제 노예들이라든지 아니면 빈민층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체하려고 브라질의 상류층들이 뭐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의 카니발을 좀 가져와가지고 조금 그 유럽풍의 어떤 그런 축제를 접목시켜서 만든 게 지금의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 축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짜 이 행진 자동차라든지 퍼레이드카라고 해야 되나? 네, 퍼레이드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화려해요. 야, 진짜 보고 있으면은 와, 저렇게 이쁘게 멋있게 화려하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화려함 하면은 또 우리나라 옷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앞에 그 뭐 돈 떨어지셨나? 네. 그런데 진짜 이 리우 이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보다 더 화려하게 입네.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쪽 지방 옷을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이쪽 그 남미 쪽 사람들이 옷을 많이 화려하게 입더라고요.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네. 굉장히 화려하게 입던데. 네. 어쨌거나 혹시 시간 되시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로 인터넷 가능하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거. 네, 이런 거에서 그 리우 카니발 아니면 뭐 브라질 카니발 아니면 그냥 카니발이라고 검색해도 그 사진들이 나와요. 네,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얼마나 여성들이 헐벗고 춤을 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참, 네. 그렇습니다. 이거 더 얘기하다가는 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 상식, 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여름 숙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리우 올림픽이 끝나버려가지고 네, 약간 김이 샜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겹게 마치 카니발 축제를 하는 듯이 매주 월요일 그 세계 속으로 해서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신청곡 아니면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한테 직접 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거 쓰셔가지고 요거 좀 틀어주소 하시면서 저한테 주셔도 되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고급편 시설 1층 그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쓱쓱 쓰셔가지고 넣으시면은 제가 때때로 나와가지고 그 문 열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니까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기 좀 힘들다, 아니면은 저희 시장 내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 놀러 가서도 갑자기 나 이거 듣고 싶은데 나 지금 뭐 딴 데 와 있어, 그러면은 그냥 스마트폰 야암상가 시장 검색하시면은 저희 어플이 나와요. 그거 그냥 공짜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이제 거기서 신청곡이나 사연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신청곡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거의 한 2분 3분마다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올리시면 바로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 신청곡이라든지 사연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레 저희 24일 수요일 날 행사를 하잖아요. 저희 야암상가시장 야 짜장면 먹으러 시장 가자라는 이름으로 저희 행사를 하는데 행사 그 내용이 흥미로워요. 대형 짜장면 무료 시식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대형 짜장면 이런 건 안 들어와요. 무료 시식회라는 게 눈에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짜장면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궁금하시면 모레 수요일 날 가족과 함께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품 추첨은 당연히 뭐 저희 행사하면 항상 경품 추첨하죠. 어떤 추첨 경품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못 봐가지고 이건 모르는데 제가 이거 알면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 자랑이 또 그때 행사에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2시에 그 예선 노래 자랑 예선 하지 않았나? 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끝나면 구경하러 가야겠다. 네. 그리고 그때 수요일 날 초청 가수가 오십니다. 네. 앨리스 그리고 장태희 씨 그리고 안동역에서 진성 씨까지 이렇게 또 초청 가수가 오시니까 좀 많이 저희 야암상가 시장 좀 오셔가지고 또 즐겁게 즐기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은 저희 그 행사할 때 그 점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요일날 행사는 다릅니다. 오후 4시에서 8시까지니까 늦지 않게 늦지 않으려면은 저희 뭐 점심시간 정도에 저희 시장 오셔가지고 뭐 점심 한 끼 하시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시다 보면은 행사가 시작하니까 그렇게 좀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슬쩍 물러나야 될 것 같네요. 네, 시간이 지금 방송 시간이 은근히 많이 했네. 네. 요즘에 제가 말이 많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준비한 게 많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방송 시간이 2시간인데 좀 많이 하네요. 제가 말을. 네.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네, 요 노래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날까 합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였고요. 오늘 저희 야암상가시장 찾아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